바다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원춘중학교에서 온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방청객들이 오시는 친구들에 맞춰서 내용을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요즘에 바다 가보셨나요? 이 그림 어떠세요? 좋아요? 바다 거북이 좋아요? 요즘에는 한 드라마에서 고래를 갖고 하도 해서 고래가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북이를 계속 보시면 거북이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공룡 좋아하지요? 공룡과 같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구의 역사처럼 오랫동안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의 거북이와 달리 다리가 변했어요. 육지에 있는 거북이는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 거북이는 물갈퀴가 있는 지느러미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이 친구는 육지에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또 새끼 거북이들이 고난의 길을 걷긴 하지만 바다에서 살면서도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간혹가다 수면 위로 올라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육지에 있는 바다 거북이 바다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등치가 하도 커서 100kg가 훌쩍 넘는 이 아이가 육지에서는 너무나 거름이 작아서 토끼한테도 우스꽝스럽게 시합을 걸잖아요. 결국 이겼나요? 예, 이겼지만 수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태환이나 수영 선수들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초류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거나 물가에서 살고 있는 뱀도 잡아먹고요. 해파리도 잡아먹고 삽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바다 거북이가 수명이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네, 친구. 90년? 60년? 그러면 저하고 별로 안 남았네요. 예, 우리 이쁜 여자친구? 몇 년이요? 만 년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친구? 150년. 예, 제가 생각한 답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빨간 친구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네. 1000년. 우리 친구들이 꿈이 큰 것 같아요. 예, 친구. 100년. 100년. 우리 친구. 80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80. 제가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육지에 살고 있는 거북이는 우리가 장수의 동물이라 100년을 훌쩍 넘어서 산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이 거북이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평균 75년에서 80년, 간혹가다 100년을 넘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수명이 100년을 다 평균 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다 거북이가 어찌 보면 육지에서 살던 동물인데 왜 바다로 갔을까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긴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바다로 가서 마음껏 헤엄을 치는데 오늘 그 바닷속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바다가 주는 선물, 해양생물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물 분야를 요즘에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손을 탁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찌 보면 선생님도 궁금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는 얘기들을 생각하게 되는 공동의 주제이겠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요,
에너지를 내기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몸도 만들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영양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까지 총 6가지 영양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나누면 친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마들이 해주시는 음식을 골고루 새끼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골고루 먹기 위해서 어머님들은 주방에서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신지 모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쯤 되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것. 우리 어머니는 내일 아침에 이 고등어 반찬에 즐거워할 아이를 생각하면서 코를 고시고 주무시나. 그런데 어머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노래를 따라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노래 모르나 봐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참 당신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 줘야지 자기가 좋아한다고 신청하면 되나 이랬는데 정말 제 안사람 얘기를 들을까 했나 봐요. 그러면 친구들 이 노래는 아나요? 그런데 이런 가사가 주로 보이죠? 이 고등어에 이런 글이 보입니다. 그대만을 위한 DHA,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라는 말이 가사에 나와요. 얼마나 DHA와 오메가3가 많으면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DHA와 오메가3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뇌를 발달시킨대요. 그리고 치매를 예방한대요. 그리고 암도 예방해주고요. 네, 혈관을 지켜주는 혈관 지킴이래요. 우리 심장에서부터 우리 모든 세포에 힘차게 출발해서 모든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우리 고속도로 길 같은 이 혈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혈관을 지켜주는 이 고등어에 있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고등어의 고기는 소화가 잘 된대요.
그리고 일반 육류보다도 더 좋은 영양소들이 숨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어보셨나요? 삼겹살을 엄마가 막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하얀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일반 육류의 기름은 지방 덩어리들은 고체 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생선, 고등어의 기름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지요. 아마도 지방산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속에 있는 혈관에 기름이 둥둥 떠서 달라붙어 있는 것과 액체 상태로 같이 있는 것 어떤 게 좋은지. 이래서 이 고등어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기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요. 그래서 엄마들은 바다에 있는 보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적은 금액으로 우리 아이한테 맛있는 이 단백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래서 이 고등어를 엄마의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잡자마자 죽어요. 그러면 생선이 바로 죽어버리면 우리 식탁까지 올 동안 어떻게 저장해야 하나요? 얼음? 아까 우리 음악 속에 나와 있어. 어머니는 어디에 절여놓고? 소금에 절여놓고 주무시나 보다. 냉장고에 넣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한자로 소금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갯벌이라는 흙 위에서 사람 인부가 결정 형태의 소금을 얻는다. 이따가 본 강의도 저도 기대가 되는데 본 강의 해주신 분이 이 갯벌에 있는 소금에 대해서도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금을 얻기까지는 바닷물을 일정한 곳에 가둬서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증발시켜서 결정체를 얻어내죠. 그런데 이 소금은요, 옛날에는 월급 대신, 봉급 대신 줄 만큼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염화나트륨 덩어리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6대 영양소의 미네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야말로 우리가 바다에서 주는 또 다른 보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친구. 네. 네, 지구의 장면. 네, 이따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주세요. 네. 해조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친구. 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곳에 답지가 있었죠. 네. 좀 더 자세하게 확대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우리 우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신기하다고 방송에 타서 방송에서 한번 화제가 됐던 겁니다. 완도라는 곳의 해조류 양식장입니다. 저는 해조류 중에서도 저희 아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너무나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입맛이 없다고 했을 때 싸주는 김밥이 너무나 좋아서 입맛을 돋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김 좋아하시나요? 네. 미역국도 좋아하고요. 네, 좋아하죠. 그런데 이 김이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서만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계시는 미국에 있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이 해조류 양식장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을까요? 저게 뭔데 저렇게 양식을 해가면서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던 이 사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이 해조류는요, 바다에서 자라는 수중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섬유질과 무기영양도 풍부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과일이 없고 채소가 없는 시기에 이 해조류만을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바다의 과일, 바다의 채소라고 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다가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조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해조류는요, 바다 깊이에 따라서 본인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다 깊이가 얕은 곳에서 엽록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색이 녹색으로 된 얘를 녹조류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파래, 청각, 매생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깊은 곳에서 갈색 형태를 띠고 있는 애를 갈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불그스름한 홍조류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해조류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홍조류를 얘기하죠. 이 홍조류는요, 너무나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네랄 덩어리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색이, 속 색깔이 불그스름하다 그래서 홍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본 강의에서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홍합도 수컷과 암컷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게 순놈이고 어떤 게 암놈일까요? 네. 네? 빨간색이요. 네.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색이 하얗게 된 것이 숫이고요. 조금 더 불그스름한 게 암놈이죠. 달달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내는 데 많이 씁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 가면 고급 요리에 속하는 재료에 있는 조개죠. 그런데 우리는 짬뽕만 시키면 많이 와요. 짬뽕만 하면 이 홍합을 걷어내다가 말 정도로 힘들 정도로 홍합을 많이 주죠. 그만큼 영양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역국에도 넣기 때문에 우리의 서민적인 조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가요, 퀴즈입니다. 퀴즈입니다. 짬뽕 생각이 나는 퀴즈예요. 이 홍합이 어떻게 서식을 할까요? 네. 모래에 붙어서요. 네, 친구. 아, 이제 모래로 가는군요. 네, 친구. 네? 모래에 붙어서. 안 해본 친구. 네. 예. 예, 친구.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네, 정답이죠.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네, 이따가 네,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홍합은요, 그 엄청난 파도에 견디면서도 바위에 철석하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섬유질, 족사라고 하는 섬유질이 바다에 착, 거기 태풍 안에서도 바위에 착 붙어 있을 만큼 아주 천연적인 접착제를 갖고 있죠. 또는 무리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홍합에 대해서, 홍합이 갖고 있는 이 접착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두지 않겠죠. 우리가 골격계를 갖고 있는 우리 몸에 뼈가 잘못돼서 부러지거나 손상이 되면 일반 접착제 갖고는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위에 탁 붙어 있는 천연 접착제를 홍합에서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이거를 인체에 뼈를 붙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는 혈액 속에 있겠죠. 피들도 다니겠죠. 그래서 그 안에 3배 이상의 접착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모든 세포들한테 나눠주는 혈관의 통로에
이물질이 껴서 손상이 된다면 심근경색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거의 혈관을 이 홍합에서 추출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소개하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런 절여돌이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앞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이런 해조류나 조개 같은 성분 또는 기타 성분에서 의약품도 만들어내고요,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천연 미네랄과 좋은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하이난성에서요, 100kg가 넘는 거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이 구조를 하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요, 영양제를 줘도 결국 이 바다 거북이는 한 달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꿈꾸던 바다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바다 거북이가 왜 생존하지 못했는지를 해부 실험을 해서 앞으로 막아보자라고 해서 바닷속 이 바다 거북이의 배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망도 나왔고요, 비닐, 심지어 마스크까지 뱃속에 3kg가 넘는 오염물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바다 거북이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100kg가 넘는데 해초들을 먹고 자라고요, 가끔은 뱀이나 해파리도 잡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눈에는 비닐봉다가 해파리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망에서 썼던 노끈들이 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진 마스크 한 장이 이 친구한테는 해초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먹다 보니 뱃속에 비닐봉다리와 어망과 마스크들이 쌓여서 더 이상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육지의 거북이가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가 더 좋아서 갔겠죠. 육지에 사는 것보다 바다에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랬습니다. 육지에 있는 거북이는 바다의 거북이보다 수명이 깁니다. 이제 바다 거북이는 이제 80년을 평균 삽니다. 그런데 80년도 못 살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어간다면, 한 연구단체에서 밝혀진 미세 플랑크톤이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작은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먹이 사슬사슬에 의해서 사람이 결국은 플라스틱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바다가 준 선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바다를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푸른 바다에 바다 거북이가 100년, 150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까 발표했던 대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지금 앉아 계신 친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앞으로 바다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신다면 오늘 제 강의는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